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책 미친 듯이 심플을 통해 애플에서의 단순한 원칙 11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17년 넘게 함께 일해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켄 시걸이 정리한 11가지 단순함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혹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고 상황이 불편해지는 것을 고려해 포장하거나 에둘러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옵니다. 반면 잡스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 대화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할 필요도 없고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지다 보니 생산적인 회의가 됩니다. 두 번째, 작게 생각하라입니다. 작게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똑똑한 사람들의 작은 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식으로 큰 집단을 구성하지 말고 최소한의 구성원과 프로세스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의전과 인력을 없애고 단순한 구조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최소로 생각하라입니다. 이는 이것저것 대안을 만들고 테스트해 볼 시간에 그냥 좋은 거 하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하나만 정하거나 여러 가지를 전달해야만 한다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동성을 생각하라입니다. 이는 기한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산만함을 줄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해 단순한 액션이 나옵니다. 다음은 상징을 생각하라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와 핵심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표현 방식을 생각하라입니다. 상징을 생각하라는 원칙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이밍, 패키징, UI, UX 디자인 등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들을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평소처럼 생각하라입니다. 발표 자료나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을 공들여 만들고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단 결과물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생산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여덟 번째, 인간을 생각하라입니다. 이는 고객 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인간적 가치를 인식하고 고객들의 언어를 대변하는 제품을 창조하고 인간미 있는 어조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은 포커스 그룹을 통한 시장조사, 고객 인터뷰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의 작은 집단에서 하는 토론을 통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적으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의견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정말로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어려울 것 같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것을 최대한 의심하고 사려 깊게 그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단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전쟁을 생각하라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진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뭐든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아낌없이 그것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앞서 생각하라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확실한 담보물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11가지 원칙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느꼈던 것은 매우 강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애플과 잡스는 정답이고 나머지를 모두 틀렸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만큼 애플이 강력한 브랜드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이 전 세계 1등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애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1등은 한 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인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은 대부분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작은에 두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작은 집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너무 큰 기업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은 기업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작은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잡스와 같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반직관적이라고 느꼈던 내용은 시장조사, 고객 설문, 테스트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지향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애자일 방식, 린 스타트업 등과 같이 불확실하고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환경에 적합한 방식들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애플에서는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니 그냥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에서 토론을 한 뒤 한두 개만 정해서 그걸 바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동의하기에 시장조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우리가 하는 게 정답이고 틀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거라는, 어찌 보면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저는 이 책에 나온 철학과 방법론을 제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평소 제가 추구하는 철학, 선호하는 업무 방식이 많았고 충분히 따라 해볼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함이란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뷔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부를 손에 넣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단순함이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다. 라고 하며 한두 개 따라하는 걸로는 전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질이다. 단순함의 원칙이 당신의 환상적인 우위를 점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나쁜 아이디어는 나쁜 아이디어일 뿐이다. 라는 말도 했는데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에서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애플의 브랜드 자산 또는 브랜드 파워, 또 현금 흐름 등 덕분에 실패에도 차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만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실 좋은 전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따라한다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술과 원칙들 간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때문에 따라하려면 모두를 따라해야 하는데 전체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사실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것이죠.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것은 경쟁 우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답 하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컨텐츠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전략과 원칙들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